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도산에너빌리티하고 우진입니다. 먼저 도산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3402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5월 10일 오후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주주톡에서 몇 번이고 방송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려드렸던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이전의 이름이죠. 바로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박태시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 되겠고요. 자,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산의 밥캣이라고 하나요? 두산 밥캣 역시나 최대 주주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원래는 이름이 두산중공업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퓨얼셀로 우리가 잠깐 지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종목 분석에서 지분을 보시게 되면 바로 두산중공업이 되어 있죠. 두산중공업이 어디라?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캣의 종목 분석에 지분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두산중공업 1등 주주로 되어 있죠. 두산중공업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정도의 하락이면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하락은 현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거보다도 실적이 줄었다. 여기 1분기 영업이익이 1921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나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게 되면 매출도 3조 7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매출은 또 증가했다. 하지만 순이익이 110억 원으로 95%나 줄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은 실망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취임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로 구분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 산업 육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탈원적 전체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원전 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차관보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산업부 내 원전 관련 조직은 4개 가로 구성된 원전 산업 산업 정책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또는 수출을 하겠다, 원전의 기술을 수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 두산에너빌리티 소형 원전에 대해 가지고 기술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산바켓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소 쪽을 지금 하고 있죠. 수소 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앞으로도 육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자회사들, 바켓을 포함해서 자회사, 이 두산 퓨얼셀이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자회사가 괜찮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5,0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17,500원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두 번째 돌파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15,000원까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000원에서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22,500원에서 약간 정체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5,000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이 종목이 현재 갑자기 크게 갈 이유도 크게 없지만 크게 빠질 이유도 크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횡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 횡보를 해서 에너지를 비축한 이후에 충분히 25,0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요. 들어섰기 때문에 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의 관심은 원자력 쪽에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분기 또는 하반기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원자력 정책의 수혜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코스피 200이기도 하고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 역시도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긴 장대 양봉이 하나, 세 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사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욕심을 좀 부리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에 84억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4배죠. 4배 이상 올라갔다. 아니죠, 5배. 5배 이상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영업이익 84억으로 476%의 6%나 증가했다. 매출액은 20%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은 59억으로 손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종목이 왜 영업이익은 84억인데 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일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환 사채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BPS 같은 경우에는 7,100원이고요. 7,100원에 1,400원. BPS 2배 수준 정도 되네요.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은 2,900원.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지분이 작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보시게 되면 1300만 주입니다. 굉장히 유동주식 수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오늘도 적지가 않습니다. 736만 주나 736만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물론 어제였죠. 어제보다는 적은 거래량이 나오지만 이 거래량도 사실은 적은 거래량은 아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도의 거래량만 해도 유동주식 수의 지금 절반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이 아니라 밑에 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파란벌, 음봉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오늘 자리가 눌림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저는 신규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단타로 생각하고 눌림목이 저는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일 또 시장이 안 좋아서 차익 실현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음봉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종목이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금은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금 눌림목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전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밑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 주가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이 바닥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사기에는 매수 단가라고 하죠. 단가 자체가 낮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안 된다. 다만 보유 중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음봉 다음에 내일 양봉 요렇게 살짝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눌림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거래량이 전혀 크게 실리지 않았다. 물론 이 거래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요 양 이틀간 그리고 금요일과 월요일날 올렸던 이 세력들의 물량이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그래도 나는 신규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주식 농사꾼이고요. 33만원에 2개월, 44만원에 3개월, 20명 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받고 있고요. 010-3665-5751로 성함하고 문자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를 30% 스윙을 70% 하는 전문가이고요. 단타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무료 추천주는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관망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을 관망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의 이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